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 15시 30분이며 장소는 인천 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용호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신선미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회차 구술 끝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추석 끼고 그냥 일상이 늘 뭐 봉사니까요. 그래서 추석 때도 봉사하시고 그렇게? 아니죠. 그때는 좀 피하고 우리 뭐 학교 그다음에 이제 요양시설 같은 거 모니터링 점검 그다음에 뭐 위기 노인 저기는 뭐 반찬 배달 한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네. 지난 1차 이제 구술 때 하셨던 내용 좀 추가 부분하고 또 2차 구술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지난 1차 구술 때는 그 직장 이제 그 구술을 하다가 이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선생님이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기억에 남는 어떤 업무나 뭐 동료분이나 있으시면 한번 좀 들려줘 보세요. 저는 뭐 공직자로서 기본이 직급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조보님의 영향으로 그 청렴이라는 거 그거를 사실은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제 뭐 주변 그 사회 분위기 같은 건 그렇게 뭐 아니래도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은 하면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또 특별히 뭐 업무 하신 것 중에서 뭐 기억에 남은 거 있으세요? 업무 할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중간 중견 간부 할 때도 늘 직원들한테 백은 자기 성실함이지 능력이 있어도 요령이나 피고 사실은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도 성실하면은 그게 다 눈에 띈다. 사실은 빠르진 않지만 그 두 가지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좀 어느 정도 소통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러면 동료 중에 뭐 기억에 나신 분은 뭐 남으신 분은 있으세요? 뭐 어떤? 그때 함정관이라고요. 함정관이라고 이 사람이 직급으로 얘기하면 입장포도 하는 데가 안성쯤 될 거예요. 아마 천안 안성. 이 양반이 얼마나 청렴한지 그전에 이제 공직 생활하면은 뭐 사실은 부서가 좋은 데도 있잖아요. 좋은 데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많고 또 민원인이 많다 보면은 어떤 그 금품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위에서 이 사람도 중간인데 위에서 그 민원부서로 내줬는데 이 사람이 이틀인가 근무하고는 못한다고. 왜? 점심때 되니까 그 민원인들이 와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시대에는 큰 문제 아니거든. 그게 이제 주민 접촉이라고. 못한다고 그냥 딴 데로 갔어. 민원부서에 안 오고. 나 그래서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청렴에는. 그래서 그분이 기억에. 네, 함종관. 예, 그 사람이 입장인가 거기 사람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정년퇴임은 뭐 몇 년도에 선생님 나이 몇 살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네. 그때가 제 나이로 60이죠. 5, 6년생으로 해서 딱. 60세 때.
그러면 이제 정년 퇴임하면은 이제 그 공무원 그래서 이제 행사 같은 거 해주고 막 이제 하잖아요. 네. 그날 어떤 뭐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 뭐 좋았던 거나 뭐 그런 거 기억이 있으세요? 정년 퇴임 날? 그때 뭐 이제 가족들 오고 그다음에 주변 오는데 동료들이 제가 그 직장에서도 좀 나보람도 또 위에가 있잖아. 그분들하고 좀 부딪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밑에서는 좋아하는데 위엔 싫어지. 왜? 쉽게 얘기해서 바른 말을 좀 하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싫어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몰래 겉으로 뭐 자기들을 대변해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했어요. 뭐 속까지는 내 못 보는데. 예, 그래서 그날도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송별하면서 도열을 해서 나와서 하는데도 이제 일부 이제 좀 뭐 속으로 우는지 몰라도 얼굴 보면 그래도 뭐 어느 그 여직원이 떠나면 보고 싶을 거야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런 게 지금도 마음에 어른들이 거려요. 그럼 마지막 그 정년 퇴임 하셨던 곳이 어디세요? 부천. 구청? 네. 그 부천에서 마지막 퇴임. 그쪽에. 예. 그러면 부천 이제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럼 계속 여기 공천동 여기서 다니신가 아니면 거기다 따로 살림을 하신 건가요? 여기서 다녔어요. 여기서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계속 공천동에서 계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퇴직하시고 예. 지금 이제 업무가 이제 새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제2 인생이다 그래서 업무를 또 시작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예. 선생님은 그 업무 뭐 어떤 새로운 이모작의 업무를 새로 바로 하신 건지 좀 쉬었다 하신 건지? 바로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와갖고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매개가 돼서 매개체가 돼서 거기서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국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상록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상록봉사단. 거기하고 연결이 돼갖고 거기서부터 또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지역이니까 인천 지역 그 퇴직 공무원끼리 거기에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그 위기관리 노인 이거 그다음에 일상적인 뭐 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그런 거 안내 뭐 정리 그다음에 이제 뭐 먼저는 그 인천 무슨 골프컵이 있었죠. 그런 것도 나가서 좀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장애인 뭐 체육대회 이런 거 안내해주고 관련해서. 나가서 안내해주고 어떤 행사나 있으면 나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우리끼리 또 봉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오면서 이제 자기 재능들 발휘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편 잡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오카리나 같은 걸 연주해서 그 노인정 같은데 가서 악기 공연 그러면 저희는 가서 이제 그 악기 공연할 때 노인네들 좀 조금씩 불편한 분들 수발 들어주고. 같이 이제 그 단체 이런 인천집에 있으신 분들 같이 함께 움직이시는 거네요. 근데 그게 뭐 퇴직 공무원이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그 봉사에 관심 있는 분만 나오지. 그럼 선생님은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신 건가요? 그걸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일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사람이 엉키고 또 오다 보면 새로운 그 봉사나 또 재능 기부가 발굴이 되잖아요. 그럼 글로 또 옮겨가면서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 대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좀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 독서지도 나가니까 강의.
그럼 그 학교 독서 지도 강의는 지금 정년 퇴임하고 그 봉사단체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이거는 보니까 네. 거기 우리 봉사단체에 있던 선생님들이 그 상록봉사단. 거기서 같이 얻은 분들이 그 전 단계로 또 그런 조직이나 그거 찾아다니는 분이 또 밝은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미추르고 그 다문화 한글 학교를 또 주도적으로 해. 근데 저를 잘 봤는지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거기도 구성원이 한 열 몇 명이 돼요. 다문화. 그래서 다문화 거기 갔다가 그걸 하는데 어느 날 또 작년에 선생님 2021년도에 작년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시니어 독서지도 학교 그 수업 있는데 오세요. 그래서 가서 면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네. 하고 계시는. 네. 근데 거기는 대부분 교편 정년원 분들이에요. 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대부분 다 교장 출신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심리 상담하면서 김포의 대안학교, 시흥의 대안학교에 가서 심리 치료하면서 자존감 형상 프로그램을 해주는 바람에 김포 거기서 명예교사증이 있어. 그래갖고 그게 연관돼갖고 뭐 면접했는데 그냥 곧바로 해서 올해부터 금년부터 저기 수업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록봉사단 단체하고는 별개네요. 여기 근데 우리의 실적은 다 걸러 올라가. 아, 상록봉사단 거기 올라가나? 이것도 봉사니까 왜 거기 공무원연금공단 그 상록봉사단 봉사단원이니까 이 활동이 다 걸로 실적으로 올라가지. 어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전면담 때 선생님이 그 경남 아파트 뭐 주민 뭐 대표로 뭐 하시고 계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시게 된 계기는? 근데 제가 이제 웃음의 소리지만 참 주인의식이 강할까? 완장 차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 우리 아파트 자리가 우리 대대손손 내려오는 한옥 자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뿌리의식이 좀 남다르게 강해서 여기서 주민등록 한 번 안 옮겼잖아. 태어나서. 예? 그래갖고 그 공무원 현직 있을 때도 한 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해관계가 된다고 질의회시를 하니까 안 된대. 저 중앙에서 공무원. 그래서 못하고 퇴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치운영인데 그래서 거기 그걸 하면서 좀 내가 그래도 여기서 뿌리 내리고 묻힐 놈인데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서 좀 뭔가 남보려면 깨끗하게. 예?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그러면은 지금은 안 그래. 여기 또 서구 연합회 지회장을 내가 맡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맡은 이상은 절대 비리는 안 된다. 근데 아파트 관련해서 중추적인 그 공사나 거기 용역회사 들어오는 게 한 6, 7개 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 좀 나쁘게는 도둑놈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고 나서는 전혀 잡음 없게. 그래서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을 지금 6년째예요. 원래 2년이야 임기. 근데 이제 제3자가 안 나오면 2, 3번 공고하고 연임.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서구 전체 또 지회장을 맡고 있고. 여기 아파트 연합회 지회장이라는 거죠? 이 서구가 공동주택이 한 310개 정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포함 대단위 연립 단지가. 근데 이제 그 단지 내 회장들이 뭐 전부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자기들 나오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연대해서 뭐 입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 싫은 사람은 뭐 안 나오는 거지 뭐. 그러면 선생님 그 경남 아파트가 기존의 자리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된 예, 거잖아요. 예. 건축이. 예. 예. 그럼 몇 년도에 그게 입주하신 거예요? 거기 입주한 게 씨가 지금 23년 99년? 99년도. 98년도인가 그때 99년 내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 준공할 때부터 입주를 예, 하셨다는 예, 예,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이 그 땅에가 그거 원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따로 뭐 아파트 뭐 분양권을 받아 들어가신 건가요? 거기는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대우해서 진 거잖아. 근데 거기가 우리 집터 자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가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집터인데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내 터니까. 그래서 사실 재테크에 도움이 돼서 간 건 아니야. 난 그런 뿌리 개념으로 갔지. 네. 그래서 처음부터 분양 받은 거지. 그때 미분양도 됐어요. 그 시대도. 그래도 난 들어간 거니까. 나는 무슨 어떤 재테크 아니고 여기가 내가 태어난 데가 돼서 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주민대표 회장님을 한 6년 정도 연임을 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음 분이 나오시니까 계속 연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임기가 2년이야. 2년. 왜냐면 아파트 회장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근데 이제 나는 맨 처음에 올해도 이제 선거인데 나는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럼 딴 사람들이 안 나와. 왜 또 입주자 대표회장은 책임이 있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세무관계도 내가 고유남발래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고 그냥 봉사니까 에? 안 나가는데 그래서 두세 번 공고를 해도 안 나오면 관리소장이나 몰라 자치단이 구성이 안 되잖아. 또 찾아와. 봉사 좀 해달라고. 찾아와. 그러면 어떻게 해? 선장. 왜? 그전에는 몇 사람들이 와서 싸움도 많이 했어. 왜 그러냐면 거기 뭐 요만한 울타리 전지 갖고 입주자 대표 회장 밑에 이제 각 동별로 선거구별로 동대표가 있어.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을 주겠다 사업을. 그래갖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오는 거 깨끗이. 그럼 이 활동을 만약에 이제 이것을 안 하시게 되면 다른 것도 활동하시고 뭐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근데 뭐 이게 팔자인가 봐요. 팔자가 돼서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꼭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딴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은 뭐 그렇게 나서서 헐레하고 그러냐. 응? 근데 이제 그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거고 생각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긴 하는데 깨끗이 해야 된다. 응? 거기서 괜히 무슨 이권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우리 조부님이 그랬죠.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누구 말대로 뭐 감정이 있어서 누구 한 대 때리고 그러는 건 몰라도 절대 그건 왜? 그건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그럴 거 아니야. 네 아버지 도둑질에다가 그냥 갖다 왔다. 이건 절대 용납 안 해. 그것만큼은 내가 뭐 어느 때 뭐 우리도 성질이고 주관이 강해서 어느 때 조금 안 맞으면 막 욕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 도둑질이라는 거 그건 옛날부터 그 오죽하면 옛날에 저 중동 같은 데는 지금도 남았지만 도둑질하면 이 손을 잘라. 그건 안 되지. 그럼 선생님은 그 지금 대표자 하시면서 그래도 보람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겠네요. 느끼는데 어느 때는 또 힘들어요.
근데 어느 때는 보람이 뭐냐면은 근데 그게 자만이지. 자만. 야, 이거 내가 안 오면 이거 또 주민자치 무너지겠다. 왜?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는 회장이 횡령으로 고수되고 그 자치회 구성이 안 돼서 난리야. 그 주변에. 뭐 1000세대 되는데도. 근데 우리는 내가 그전에 우리도 조금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깨끗하고 올해도 그 나무가 지금 건축 준공 당시에는 사실은 몇 그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심었는데 그게 너무 과해 지금은. 예? 그래서 그걸 좀 솎아내려더니 주민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주민의 뜻대로. 그러니까 관리소장 보고 전부 주민 의견 물어봐라. 그래서 다수결로 가겠다. 왜? 나하고 틀려도. 그리고 주민이 최대한 입주자 대표회에 나와서 참관권이 있으니까 참관해서 한번 의견도 내고 여기 입주자 대표회에서 돌아가는 것도 봐라. 그런데 거기서도 동대표들은 싫어지. 왜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데 왜 그냥 들어. 충분히 듣자. 그냥 오픈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뒷말이 없어. 그 과정은 조금 서로 갈등이고 뭐고 있지만 그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그러니까 집약될 때까지는 어디나 그게 공론화되려면 시끄럽잖아. 그 쥐어 뿌리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 추구하시는 창념하고 많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그 사전 면담 때 이제 그 새마을금고에서도 감사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요. 지금요? 네, 지금요. 그 언제부터 그러면 감사를? 고전에는 부이사장도 했고 이제 그것도 현직 있을 때는 안 돼. 겸직이.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고가 좀 시끄러워서 뭐가 문제가 돼서 내가 이사장 직무대행도 한 7개월 했어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2020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했나? 그래서 그 이사장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뭐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도 공직이 기본이더구만. 왜냐하면 이게 내가 그래서 늘 직원들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행정은 옛날에 미군정 행정 사변대에 받아들여서 공무원 행정이 제일 밝았는데 지금은 삼성 행정이 제일 밝아. 그래서 공무원하고 삼성 행정을 하고 짠목대인데 여기 이런 데 가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부이사장을 하시면서 이사장 겸직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직무대행. 네. 그 직무대행을 하게 된 계기는? 전임 이사장이 6월에는 6호 그만둔 게는데 그만둔 데는 뭐 사고도 있고 본인도 있고 뭔데 6호 돼 갖고. 그래서 그 다음 이사장님이 선임. 그 선거했지. 선거하기 전까지를 이제 직무대행을 하셨다는 거죠. 선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신 네, 거고. 감사는 2020년도 2월 달에 감사에 당선돼 갖고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 3년 임기. 그러면 선생님이 그 새마을금고 쪽에 이제 그 감사나 뭐 부이사장님 하시게 된 뭐 어떤 계기나 아니면 그쪽에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뿌리 의식이 있다 보니까 애양심도 강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곡국민학교 이쪽에 서곡국민학교 지금은 그 몇 년도 된 것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서곡국민학교가 인천에서 역사가 4번째로 깊어요.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서곡국민학교를 한 쉬운 몇 살까지 한 10여 년을 선배님들이 또 잘 봤나 봐.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하면서 아주 살려놨어. 그러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크게 해. 이거 뭐, 야, 무슨 도심에서 도시화가 됐잖아. 무슨 이런 학교가 있냐? 시골도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근데 요새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한 2, 3년 쳐다 보니까 올해도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뭔가 동문들 사회에서는 아, 저 양반이 추진력이 있구나. 깨끗하게. 추진력이.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금고 이사장 현직에 있던 정기덕 씨라고 있어요. 저 여기 해주정 씨 검암동. 그분 여기 정군섭 씨가 해주정 씨야. 여기 문화원장이. 거기 그래서 뭐 거기 저기 해주정 씨 그 뭐 글짓기도 하고 막 그린다고. 근데 그 정기덕 씨 그 양반이 야 용호야 너가 금고에 와라. 너가 와야 그 양반은 또 선비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는 딱 아니면 아니야. 그냥 강하게. 그리고 이제 딱 밀어붙이고 끌 땐 강해. 그 대신 충분하게 여론, 토론의 공간 주고 나중에 의견 집약했으면 그냥 와야 돼. 거기다 또 터달면 안 돼. 그래갖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 맨 처음에. 그래서 야 출자를 해라. 그래 출자했어. 그래서 곧바로 또 대의원 됐어. 운 좋게. 대의원 되고 또 금방 선거를 해보니까 부이사장 또 돼. 그래서 부이사장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감사 선거 있어. 근데 이사장 선거도 출마를 했어. 근데 이사장 선거도 출마했는데 그게 이제 핑계지. 내가 덕을 못 쌓아서 그러지. 이 시골의 조합장 이사장 선거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에? 좀 비리가 많잖아. 저 지방에 이사장 조합장 선거면 그런 얘기 많이 신문지상 나. 그런 거에는 공직생활을 해서 제가 취약해.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은 안 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그러고 나서 곧바로 감사 선거에 딱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한번 더 명예회복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감사 당선된 거지. 그래서 진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 감사 그러면 뭐 활동을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선거를 하는 건가요? 선거에. 몇 년? 3년에 한 번. 네. 그러면 2020년, 2023년도까지시네요? 그렇죠. 20년 아니 21년부터 했잖아요. 21년도. 3년도에 같이. 그럼 그때 연임도 가능하신 건가요? 그건 계속 선거 이기면 되는 거지. 당선되면.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24년도에 한다. 24년 2월에. 근데 이제 보면 한 번 뭐 나오신 분은 못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이사장은 연임이야. 근데 감사 이사는 연임제가 없어. 왜? 비상임이니까. 저기 상임이고. 아니. 그러면 거기서 뭐 활동을 뭐 1년으로 잡았을 때 감사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 활동은 뭐 그건 이제 정관의 규정이 있는데 감사 활동은 뭐 사실은 감사는 상법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감사는 임직원을 견제 감시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회원, 대의원들 출자했으니까 주인이잖아. 그 사람들 재산 보호 차원에서. 근데 지금도 대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사장들하고 가깝게 그냥 더 나쁘게 이건 막걸리나 먹고 그냥 흐지부지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감사를 전국에서 소문났어.
너무 FM이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장, 이사 직원들이 힘들지. 근데 그게 좀 정착돼야 돼. 깨끗하게. 그 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저기 어떻게 보면 이 구도로로 가다 보면은 그 여기 요 근방에선 그 연희감리교회가 제일 크잖아. 그 못 가서 있어요. 구도로. 요쪽 저 신도로 말고 이거 옛날 구도. 아, 저 홈마트가 있는데 그쪽. 아, 서구보건소 뒤쪽에. 아, 서구보건소 뒤쪽에가 있어요. 마을금고가. 도로 옆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서구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 전에 여쭤봤고요. 인천 그 서구 하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선생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공촌동에 근처에 하천이 어떤 게 있어요? 공천천이 있잖아요. 공촌천. 예, 공천천은 우리하고 직접 물이 닿는 데랄까? 우리가 수시로 어려서는 가서 미역 감고 뭐 붕어 잡고 뭐 이 고동 같은 거 줍고 그랬죠. 그럼 공촌천에서 어렸을 때 거기서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도 어떤 놀이를 하고 노셨어요? 이건 내과에 가면은 그냥 그 이제 그런 어류 잡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역 감으러 가면은 막 물 뿌리게 하잖아. 막 물, 그다음 물 먹이고 깊은 데다 이렇게 친구들 엎어뜨려서 그런 장면이죠. 뭐. 그럼 그 공촌천의 원 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그게 우리도 그게 좀 미약했는데 이게 발원지가 어디냐. 근데 이제 그게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게 관심이 달라지잖아. 어렸을 때 그냥 물을 넣나보다 노나보다.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발원지를 크게 두 군데로 보면은 이 산골 위에 지금 산골이라고 그 어디냐면 정수장 뒤에 거기 가면 샘물 있고 그 계곡 하나고 또 하나는 저 징진밑고개에서 넘어오다 우측으로 거기 지금 철조망 치고 개인 소유가 돼 갖고 거기 뭐 조그맣게 뭐 농장을 해놨는데 그 안에고 이게 세 군데로 봐야겠다. 또 하나는 징징목곡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깊은데 그 군부대 여기 지금 여단인가 새로진데 거기 그래서 크게 세 군데가 발원지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 7, 8년 전에 그 이쪽에 그러니까 저 징진밑곡에서 넘어서 우측되는데 안에서 그 도롱이 알 도롱뇽 알요. 도롱뇽 알 그런 걸 갖다 어른들이 뭐 편도섬에 좋다고 먹고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높으시니까 갖다 주는 것도 보고 그건 또 지네들도 뭐 좋다니까 뜻이 가지. 또 하나는 이쪽에 산골 같은 데는 물 깨끗하고 이 식용개구리 있잖아요. 강원도 같은 계곡에 이걸 잡아먹어라. 그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들고 와서 그걸 잡아서 해먹고 그랬어. 그 씨가 말렸지. 과제 같은 게. 공천천에 가재랑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없고 정수장 위로는 있었죠. 근데 지금도 있죠. 근데 그렇게 잡아먹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위지에서 와서. 그러면 그 공천천이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비가 오거나 막 이럴 때 그 하천은 뭐 어땠어요? 하천은 그건 뭐 몇 년 주기로 하천이 범람했다고는 못 그리는데 범람하는 것도 많이 봤어. 왜?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전에는 그 내깔 모래 자갈로 뚝을 만들었잖아. 옛날에는 자갈이나 모래로 뚝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대로 하지 뭐 거기다 무슨 축대를 싸고 이런 여력이 없었죠. 뭐 공고리 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강수가 높으면은 그 뚝이 붕괴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저기로 그냥 논밭이 그냥 모래자갈밭이 되고 그런 거 봤어요? 어렸을 때. 예. 그럼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네. 없어진 건 언제쯤부터 그러면 지금 형태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하천 정비 작업해 갖고 지금은 때 심고 그 뚝으로 오면서 그 안에 또 이 부직포라고 뭘 하고 이렇게 흙을 메꿨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같은 데는 이렇게 축대식으로 돌로 싸고 그리고 나서 안 그런 거고, 요새는 또 강폭이 정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정비가 안 되니까 넓게만 차지하지 그냥 물 흐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하천 정비가 되다 보니까 물 흐름 같은 건 좋고 그 대신 자연 경관은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 그 공천천 거기에 이용은 해 보셨어요? 어려서요? 어려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거기서 사니까 거기서부터 저 경서동 그 노지양 아파트까지 어쨌든 그 뚝으로 쭉 걸어갔다 오면 한 2시간 돼요. 그러면 운동도 되고 산책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럼 지금도 이용을 예. 하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이거 구술을 하다 보니까 그 공천천이 옛날에 이제 그 동화 매립지로 인해서 물길이 좀 바뀌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사실 공천천이 저 밑에 하구 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그게 바다로 나가던 건데, 어쨌든 그 앞에가 매립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형을 몰라,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 경서동 그 앞까지는 그대로야.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청라 구간, 거긴 뭘로 갔어? 왜? 매립됐으니까. 근데 이 물이 지금은 청라 호수공원으로 갈 거예요, 이 물이. 왜 가냐면은 지금 공천천의 그 정수장 그 약품물은 뭐 딴 데로 이렇게 정화한 데인데, 그것도 내 관심 있게 좀 본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한강에서 원수 오는 게 늘 흘러요. 원래 물을 그냥 흘려, 한강물을. 그래서 마르질 않고 거기 여기 청라 호수공원 물을 보강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선생님이 그 바뀐 그런 걸 몰라도 뭐 들은 이야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뭐 이제 여기서 그래도 계속 이제 그 주소지는 안 옮기시고 계속 다니시고 뭐 여기 생활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그 현장 같은 거나 이런 것은 그런 것도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물줄기가 바뀌었냐 뭐냐를 그렇게 관심 있게 뜯어볼 사람도 백에 하나 없을 것 같고, 다만 물줄기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경서동 거기까지 옛날에 이 매립이 안 됐을 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다냐 내 공천천이냐 그 개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내깔이라는 그런 고유 그 풍경이 아니야. 왜? 이 상류는 돌이고 뭐고 자갈이 엉키고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는 아는데, 밑으로 가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뚝에다 흙이야.
그러니까 별로 애정이 없더라고. 빈정 네, 밑으로 가면. 빈정대 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네. 빈정내 밑에서 더 저쪽으로 볶게 된 데 있어요. 네. 거기까지도 물이 막 들어왔어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게 바다수로냐, 이게 내깔이냐, 그런 개념을 못 찾아. 그럼 지금 현재 그 좀 이제 변해 있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가까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예,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어렸을 때는 가까이 바다들고 지금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떤 그 추억이나 뭐 이런 부분이나 또 뭐 아쉬운 점에 이런 것은 근데 뭐 생각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만 해도 공천천이라도 이질감이야,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빈정내 다리까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공천천 그리면은 사실은 그 지금 빈정내 구다리 말고 대인고등학교 앞에 신다리 있잖아요. 예, 공청교. 공천교. 거기서부터도 더 올라와야 돼, 우리 개념은. 구공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인고등학교 앞에 다리에서 더 한참 올라오면 그 다리 있죠. 구공교. 거기까지가 우리 동네 친구들이 보는 공천천이야. 그다음에 그 중간은 샘말, 그다음에 벌판 애들이 쓰던 그 내가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공천천이 이제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천천에 이제 가면은 옛날과 다르게. 근데 그 둘레길이라고 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뭐 이정표 같은 건 없고 이제 대략 했는데 어쨌든 뭐 물 흐르고 그러니까 물 흐르다 보니까 또 정감도 있고 공기 있고 좋긴 좋아요. 그러면 그 둘레길 조성한 거에 대해서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못 느끼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둘레길에 대해서는 개념이 약해. 왜 약하냐면은 제가 이쪽 승기천 저기 남동구랑 연수거는 그 하천은 정말 썩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 깨끗해진 거야. 그래서 그거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거를 그쪽 사람들하고 그냥 간간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접목 좀 시켜볼까 했더니 참 안타깝게도 여기 뭐 하천 살리기 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의 중심도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개념이 또 없고 자기 저기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헌대는 게 우리 사회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냥 단체에서 자기네 친목하면서 거기에 나오면은 조금 어떤 관리비 같은 거 나오면 그거나 그냥 그런 개념 같아. 지금도 떼거리로.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뭐 어느 날 공천천 감시단 한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1시간도 안 오고 4시간 적어놓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서 이거 발전하겠어요. 이거 참 나 이게 문제더라고. 근데 이거를 또 감독하는 공무원도 똑같아. 왜? 그것도 펴라고. 그것도 펴라고 꾸짖질 않잖아. 여기 이 지자체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린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러냐면 내가 봉사를 나가도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도 좀 열심히 양식껏 합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땀을 흘려. 들어가요. 못 들어 여기 나와 있어. 왜? 봉사 어느 때 땀 흘리는 봉사 나가면은 10명 이러면은 감독이 90명이야. 서서. 이게 나 그래서 그런 건 싫어. 그러면은 공천천 둘레길이 생겼어도 특별히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선생님은? 없죠. 더 불편해. 아, 왜? 어떤 그 뚝을 해놔서
농로까진 좋아. 농사 짓는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주변에 그게 축인지 그게 좋아서인지 전부 외지인이 샀어. 땅을. 예? 그러니까 사람 보름 차 다니는 숫자가 더 많아. 아, 그 둘레길이요? 그 공천천? 뚝길로. 그거 아니면 또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 그전에 보면은 저 부천 같은데 차 없는 거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찾기로고 별개로 보도를 만들든지. 근데 그런 건 뭐 비용 또 땅 사야 되니까 드는지 몰라도 그게 보면은 어느 때 그 비 안 오면은 먼지 때문에 짜증이 나 걷는 게. 아, 차가 거기를 지나다니는. 아, 차가 더 많이 다닌다니까. 아, 둘레길 거기를. 왜 그 옆에 땅을 위지 사람들이 사서 그걸 뭐 거기다 그냥 이 하우스라고 천막처럼 짓는데 그 쓰레기 나오는 게 거기 와서 새벽이면 새벽마다 태우고, 예? 음식물 갖다 버리고 밭에다 냄새나고. 그러니까 왜 이래 옛날처럼 좁으면은 사람이나 걸어 다니지. 이렇게 찾길 만들어 놓으니까 뚝이 그렇게 이용 패턴이 달라져. 그래서 반갑지 않아. 오히려 옛날이 더 그랬겠네. 그럼 옛날이 그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은 차를 이쪽 뚝이 둘이잖아. 그러면 한쪽 길만 차 다니게 한다든지. 근데 또 그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쪽에도 뚝방이 양쪽이면 이쪽에도 농지 있고 이쪽에도 농지 있잖아. 이게 문제라고 또. 근데 차 가진 사람들도 이쪽에 농지 있는 사람은 이쪽에 국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냥 자기네 편하게 이렇게 다녀. 혹시 그 공천천 그 주변에서 농사 쓰시는 뭐 아시는 거나 뭐 유대관계 하시는 분은 계세요? 거기 우리 동네 살던 분들 많죠. 아, 그럼 동네 사신 분들도 거기서 아직 그 농사 짓고 계신 분들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바뀐 부분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농사 짓는 그렇죠. 그분들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이게 쓰레기나 버리라고 이게 먼지나 피라 온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알아? 주말 농장이라지만. 네? 원래 본토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편하고 안 좋다고. 그래서 위화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말로 이 새끼들 쓰레기 버리라고 이게 무슨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러 오는 거냐고. 그러면 그거를 좀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뭐 그 사람들 사유지 갖고 그리는 건데 거기서도 베개 하나 진짜 깔끔히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배추고 뭐고. 근데 대부분이 그냥 그 구석에 와서 고스톱이나 치고 삼겹살. 그래서 내가 거기를 좀 이렇게 한번 걸어가면서 인사를 나눴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가. 왜? 나도 술 좋아하는데 나가잖아.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삼겹살에다 뭐 아침부터야. 그럼 나가면 아유 이사장님 이 회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한잔 하세요. 그러면 삼겹살 후라이에서 쭉 한 몇 집만 들으면 술 취해서 못 걸어다녀. 그것도 인사잖아 우리. 그런 현상이야. 그러면 공천천이 그대로 지금 현재 보다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데 그 자연적인 운치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하천 정비를 했어도 주변에서 좀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삼겹살 굽는 냄새 그냥 차 먼지 날리고 가다 보면 고스톱 치는 소리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운막 주변에 차가 10대씩 주차 난만에 있고 이런 게 불편해 보이지.
지금 또 선생님 말씀을 많이 또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질문을 하는 거로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2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기 전에 공천천 이야기를 좀 질문하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서구의 삶에서 몇 가지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좀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예. 그 공천천의 그 원천 이제 공천 정수장 있잖아요. 예. 예. 그 설립할 때 그때 혹시 기억이 있으세요? 공천 정수장 뭐 짓고 할 때 그때 주민들 반응이나 그 터에 정수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생각은 정확히 자세히는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어떤 개발되면은 조금의 그 저항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농경문화가 돼서 진짜 없어. 근데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왜 그 정수장이 두르면은 저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게 청정 사업이잖아. 그 주변 개발이 전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모여서 반대를 하자 그래서 반대를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저거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이제 마을에 간에 모여서 이거 근데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 저거 들으면 그 주변에는 어쨌든 저게 청정지역이니까 개발은 전혀 불허거든, 저게. 그 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막 반대한 그런 기억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예, 예. 좀 모이고 그런 거. 왜? 나는 뭐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모르지. 그냥 오면은 빨리 이제 쉬고 또 퇴근하고. 그랬다고 그분들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집단적인 걸 했으면 봤는데 네, 평일 날에 허갔지 뭐. 왜? 그 정수장이 한 2년 전, 3년 전인가 2년 전 거기서 뭐 붉은 물 사태도 막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여기에. 예. 예. 뭐 그때 녹물. 경남 아파트 거기에서는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때 이제 내가 회장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관리소장도 그러고, 또 내가 여기 입주자 대표 회장도 그리고, 연합이니까, 그걸 좀 전부 입주자 연합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아파트 분들이 내가 얘기하지만 참 조용한 분들이야. 갑질하는 분들도 없어. 왜 그러나 했더니, 저희 사는 아파트가 사실은 재테크는 빵점이야. 다만 그 조망권, 녹지 때문에 와. 근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 녹지가 그리워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이해관계가 좀 약한 분들이랄까? 그래서 그런 게 와도 어떤 그 나서서 뭐 가서 좀 이렇게 내 권리랄까 이권이랄까 차좀 먹자 이런 게 약해. 그래서 특별히 뭐 이제 커다랗게 뭐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뭐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또 녹물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녹물이 그때 나왔을 때도 그 커다랗게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리소장 시켜서 매일 피트병에 샘플로 떴어요. 떠서 한번 놔봐라. 그리고 그 관리소장들이 공교롭게 먼저 사람들 걸고 그 덕은 못 사는데 인복이 있는지 잘해 일을. 그래서 먼저도 아파트 도색 사업을 하는데도 이 작업 일지를 내가 시킨 대로 해갖고 이 서구 인천시에서 그 작업 일지를 많이 갖다 봐. 작업 일지를.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 견본으로 아니 우리가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파트 해놓은 거를 그 견본 삼아서 가져가서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어디 가면은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도색을 4년인가 5년 전에 했어. 근데 관계회사에서 2천만 원을 가져왔어. 나한테. 가져가. 이 사람은 속옷에서 물어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공사 깨끗이 하고 관리소장 보고는 감독 잘하고 경비들 보고는 여기 공사 관련자들 몇 명 출근하고 페인트깡 몇 개 들어온 건가 전부 적어놔. 작업이지. 그리고 이 외줄 타는 거 내가 또 그거는 현장에 잠깐 있어서 퇴직하고 외줄 타는 거 안전줄 내려오나 코브라가 어떠나 잘 봐. 왜? 그때는 아니지만 그 뒤에는 저 경상도 김행거에서 그 시끄럽고 뭐 온다고 그냥 줄을 끊어서 추락해서 죽고 그랬잖아. 그래서 옥상문 다 잠궈. 그래서 꼭 안전조치. 선생님이 그 1990년대 이제 그 경남 아파트에 이제 99년도 네, 99년도에 이제 오셨잖아요. 98년. 네. 오셨을 때 뭐 부모님은 그때 같이 오신 거 아니면 따로 뭐 돌아가신 건지? 저희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계셨는데 어머님은 그 앞에 아파트 단지 편성 앞에 거기에 잠깐 사시고 그 다음에 이쪽 신곡동 대동 아파트에 막내가 사시니까 거기서 모셨어.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내가 모신다고 우리 큰형님은 또 멀리 계시니까 근데 어머님이 옛날 분들 그러잖아. 사랑은 밑에 사랑이라고 막내오고 계시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는 한 몇 년 되셨나요? 어머님은 한 8년 되시나 보다. 자세히 기억도 못하겠네 이제. 8년 9년. 선생님이 정년 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신 1, 2년 전일 것 같아. 그때 돌아가신 거고요. 그러면 그 공천동 있잖아요. 예. 그 옛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린이 그냥 그게 이제 입에서 쉽게 이제 표현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고린이. 근데 어떤 그 옛날 표기는 고연리라고 하잖아. 고연리. 그리고 이제 공천동이라고 행정적인데 고린이 사람이 이렇게 불렀어요. 밖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그 현재 이제 공천동에 이제 그 도로들 있잖아요. 예.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나 그 성장기 때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변화가 많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건가요? 도로가? 엄청 변화된 거죠. 선생님 한 몇 살 정도? 가만있어. 그게 그 도로가 그 생각이 내가 그 군대 갔다 와서 도로가 확 뚫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도로 개설하려고 경계 이 말뚝은 밝힌 것 같은데 군대 가기 전에는. 그리고 나서 뚫린 것 같은데 이 칭직밑고개로. 그전에 거기 없었어요 도로. 결국 거기는 쉽게 우마차길 했었어. 우마차길인데 이제 이 소형 트럭이 다닐 정도. 그 중심도로가 지금 칭직리 나가는 도로. 지금 경명대로길을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그 도로는 곱게 핀겨고 그 옆으로 꾸불꾸불된 흔적은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 우마차길이 왜 있었나? 지금 얘기하면 저 위에 대성목장이라고 있어요. 그 군부대 밑에 저 징진밑고개 쪽으로 가다 보면 정수장 바로 건너편에 왼쪽으로 말씀하시는 경남 아파트 쪽 말고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지나서 산모통이 돌면은 사실은 그 정수장이잖아요. 네. 정수장 정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 이쪽 포부대 가기 전에 그게 대성 목장짜리야 지금. 그래서 거기서 옛날 젖소를 길렀어 우리 어릴 때. 그러면 거기서 그 트럭으로 저경을 이쪽 연희동 쪽으로 그 도로로 해서 싣고 가정동으로 해서 서울로 가고 그랬어. 글로 못 넘어가고. 아, 그 대성목장 거기서는 소를 키웠다는 오, 거예요? 젖소. 아, 젖소를. 그래서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약간 그림 좀 그려줘 볼 수 있으세요? 뭐요? 그 대성목장 자리랑 그 도로 그 형태. 도로 형태. 그러니까 직맹이고개에서 경남 아파트까지 오는 도로에 그래. 대성목장 자리. 네, 그래. 이 계양산이고 그림 솜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인데 그래도 여기 우리 여기 정수장 끝나는 데까지는 이 대성목장 땅이니까 길이 곧았어. 여기서 끊긴 거고 여기 이제 징징밑고개 끊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경남 아파트 얘가 있는 거죠? 경남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를 거고 이게 이제 공천천이지 흐르는 거 요 밑으로 그런데 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구부러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정수장이고 지금 거기다 좀 써주세요. 정수장. 그리고 선생님 사실 경남 아파트 자리.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서부 지역. 교육지원청. 대성목장은 군부대는 그때도 있었나요? 군부대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이제 두는 거지. 이게 그 군부. 나중에. 아, 이렇게 그래. 된 거. 아. 이게 이제 공천천이고. 여기도 공천천이라고 좀 글자 좀 써주시고. 아, 그리고 산골이 여기가 산골이에요. 산골. 아까 그 그래서 공천천 여기 원줄. 산골. 이게 이제 계양산이고. 이걸 이게 이제 연희동대가.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할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사시는 경남 아파트. 그다음에 이게 서부교육지원청. 이게 이 도로가 예. 옛날 구도로. 직맹이고개 그 직미고개가 여기요. 아까가 직맹이고개고요. 그리고 대성목장.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 구 도로로 예, 지금 예. 현재 도로가 이걸 바탕으로 도로가 형성됐죠. 경명대로가. 경명대로예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 대성 그래서 경명대로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난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산 있죠, 요거. 여기 요 앞에 산 셋말. 요 앞으로 우리가 학교 다녔어. 근데 이 경명대로는 이렇게 아시아드 경기장 앞으로 직선으로 난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옛날에는 여기가 대성목장 자리고 예. 대성목장 자리. 이제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산골 예, 원천 물줄기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공천천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그 발원지 발원지 비슷하죠. 예. 발원지. 예.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공천천으로 흐르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대성목장 자리가. 예. 그러면 이 대성목장이 지금 예부군 자리가 지금 현재 정수장이 여가 있잖아요. 네. 여기하고 건너편도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예부군 없었어요. 그러면 대성목장이 옮기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대성목장이 젖소 같은 거 안 기르고 나서 들어온 거죠. 아, 그럼 내 대성목장은 현재 지금도 자리가 있어야 아니면 이 사람들 이 땅이 여기 한 40만 평인가 몇 평이 있어요.
아, 대성 목장. 그 땅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아, 목장은 없어졌어도 땅은 가지고 예, 있다는 그대로 거죠. 대성 땅은, 목장. 예. 그러면 지금 예비 그 훈련장 자리는 그러면 이쪽 지금 훈련장 자리는 요 다리 건너서 여기로 와서 여기 형성돼 있고 대성 목장 요 옆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긴 사격장이잖아. 아, 사격장. 그다음에 요 위로 하면 여기는 포부대가 앉아 있지. 그러면 그 대성 목장이 있었을 때도 요 포포들이 이렇게 다 있었던 건가? 아니에요. 아, 그럼 저- 여기는 언제쯤 들어왔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한 선생님. 20년 됐나? 그 선생님 나이가 몇 한 살? 25년, 30년 됐나? 그 뒤에 들어왔어. 한 30년 됐겠다. 나 저기 공직 생활하면서 딴 데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이 포부대 들어올 때 조금 또 주민들이 그랬어. 이거 군부대 들어오면 이거 발전 안 된다고. 아, 그런 이야기 예, 있어요. 그런 거. 언제 들어온지는 모르신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정확한 연도. 기간 몰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한 1990, 한 1990년도 그 정도? 선생님이 이제 경남남 아파트 입주하기 한 10년 전에 정도에 여기 예비군 훈련장 들어오신. 근데 군부대가 경남 아파트 입주 될 때인가 뒤엔가 앞에 생각이 확실히 안 나네. 아, 비슷할 때 그때쯤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 그 뒤에 들어온 것 같다. 그 뒤에요, 예. 그거 이제 그 이전에 대성 목장은 대성 목장은 소는 이미 없어졌고 목장을 안 하고 이 부분이 전부 목장을 방목도 했으니까 젖소를 뭐 옥수수 심어서 사료도 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대성 목장은 뭐 개인이 운영한 거였나요? 이게 지금 대성그룹 땅이에요. 그 대성그룹이 문경에 본거지잖아요. 연탄예선 대성연탄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땅은 이제 그대로 아직은 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도 그 어떤 그 소 그 사료를 위해서 땅이 많았었는데 일부 팔고 이 주변에도 좀 조금 산재된 게 있어요. 아직도 이 주변에. 왜 그때 그 옥수수 같은 걸 사료로 쓰려니까 그 사료밭 확보가 많았죠. 그럼 그 선생님은 그 대성 목장하고 뭐 연결된 어떤 뭐 추억이나 뭐 이런 그때 시절에 이제 농경사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 목장은 또 농경과 다른 부분이니까 어떤 뭐 근데 걔네가 왜 여기에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 동창회가 황금순이라고 얘가 여기서 살았는지 요 주변에 사는데 이 목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뭐 여기 인부로 들어왔는지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 국민학교. 아, 대성 목장 거기에서 여자인데 황금순이라고 지금 서울 사는데 걔네 형제들이 전부. 네. 그 대성 목장 그 자리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옛날에 이제 목장 같은 데 하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그 사람들 숙소가 있잖아. 뭐 이런 적게 집이 그런 데서 산 것 같아. 정확히 몰라.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었다는 예, 이렇게. 그다음에 후배도 있고, 걔 동생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도로가 생겼고. 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 동네 지나면서 이렇게 펴져 갖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도 경기장역. 그다음에 일로 가면 연희동 사무소 있는데 이게 구도로예요. 아, 옛날 구도로라는 예, 거죠. 이게. 아, 지금 그 서강 골프장이나 썰매장 가는 도로가 구도로라는 건가요? 그 밑으로 돼 있어. 근데 여기도 구역 정리하면서 조금 반드시 했는데 서강 골프장 같은 데서도 이쪽 그 신도로 중간으로 있었어요. 도로가. 논 가운데로. 일단 설명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구도로가 소마차가 다니고 우마차하고 옛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5톤 트럭 다니는 거.
큰 트럭 2.5톤 트럭. 지금 같이 대형 그 단프트럭은 못 다녀. 좁아서. 그러면 이 도로를 이제 경명대로로 새로 예. 공사를 하거나 새로 이제 만들 때 그때도 혹시 선생님 기억이 있으세요? 그때가 내가 보기에 군대 갔다 와서 도로가 형성됐나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좀 그럼 기- 특별한 기억은, 기억은 없으시고 근데 어쨌든 어디 갔다 오니까 도로가 그렇게 변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가 짓기 전에 생겼어. 도로가 먼저.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보려면 그러니까 도로 형성된 게 한 30년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네. 이제 그 함께 보낸 이제 그 동네에 후배나 친구들이 현재도 동네에 같이 지금 살고는 있어요? 아, 여기 사는 지금 친구들이 먼저 뭐 인터뷰할 때는 용이, 영덕이, 그다음에 뭐 용진이, 그다음에 후배들은 뭐 성락선이, 뭐 덕수, 이런 친구 많지. 그리고 우리 지금도 대동회가 있어요. 대동회라고 옛날부터 여기서 자라고 산 선후배들이 남은 사람끼리 모임이 대동회? 예, 대동회. 옛날 대동회라는 게 이제 계모임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명칭이 어느 지역이나 대동회가 있잖아. 아,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이제 토백이 네, 선생님분들이 네. 다 산모부터 쭉 있는 게 이제 대동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골에도 이제 대동계를 한다, 뭐 대동회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 서곳 국민학교 뭐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서곳초등학교 그 동문회 그게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아, 지금도요? 그러면 그게 거기도 동문회에서 그 서곳 국민학교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 나간 사람들도?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체육대회를 매년 10월 3일 개천절 날에 우리가 그게 그래서 10월 3일은 체육대회 오는 걸로 알아.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자꾸만 이 시대가 일이고 코로나가 일이니까 어떤 이 공동체나 연대 의식이 많이 깨졌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엊그저께도 후배에 전화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해야지 마 그리고 그랬는데 너무 적게 해갔어요, 뭐래.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손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제가 서구에서 하면 좀 빠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여쭤봤고요. 네. 이제 선생님이 그 2014년 그 아시아 경기 이제 그게 주경기장 거기서 했잖아요. 네. 지금 네. 공촌동 사거리 쪽에서요. 그때 이제 설립 당시나 그거 이제 주경기장 한다고 막 그게 이제 공사하고 막 그랬을 때의 그 상황들을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그 주경기장이 딱 확정된다고 그쪽으로 했을 때 그 동네 뭐 공촌동, 영일동 주민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인천시에서 재정 때문에 문학경기장을 쓴다고 그랬어. 예? 근데 이제 여기 주민들은 대다수가 여기 경기장 설립을 원했어. 그래야 뭔가 지역 발전에 뭔가 좀 견인 역할을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쓴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조금 서명이나 뭐 받아서 제출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서명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걸 서명 운동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의견이 집약됐어. 왜? 그래야 그래도 이쪽이 그런 거라도 들어야 발전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시아드 이제 그 주경기장에서 이제 그때 경기가 이제 열리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많은 분들도 오시고 막 그랬을 때에 거기 동네에 어떤 이제 변화나 동네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 이런 건 없었나요? 근데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주경기장에 부속 경기장을 지면은 이제 그 농사만 짓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매입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땅값도 자연적으로 팔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수촌까지도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선수촌을 9월동 그걸 어떻게 뭐 썼다가 분양한다 그러니까 실망을 한 거지. 근데 외국에서 사람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는 주경기장 하나잖아. 부속 경기장은 다 분산시켰잖아. 뭐 인천, 뭐 계양, 뭐 이런 데 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했던 거 보면 많이 규모가 작아진 거지. 들뜬 분위기가. 왜? 선수촌도 안 들어오고. 선수촌도 원래는 대인고등학교 그 앞쪽에 자리한다고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 그 선수촌이 원래 이제 그게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들 반응은 실망한 거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건가요? 넘어가지 뭐 이분들이 뭐 순진한 분들이. 그래서 지금 노재양 앞에 이 남쪽으로 지금 농사진데 거기 대인고등학교. 그래서 아파트 들으면은 이 양반들은 뭐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순진한 분들이 이제 발전되겠구나. 인구 유입되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안 되니까 좀 실망을 하셨나요? 많이 실망했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주 경기장이 사실은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실제 이제 건립할 때보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 주 경기장이 그래도 이제 공천동, 연희동 주민분들 선생님이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 경기장이 지금 현재 저렇게 된 거 어떻게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참 우리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부 저런 복지공간, 저건 유효체육공간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산재해서 지금 저게 실용성 없게 관리비만 들어가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걸 어쨌든 지금도 관리비 들어가는데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떤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혹시 그런 거 생각한 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걸 활용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 이기주의잖아. 어? 그러면 검단은 검단에다 또 자기네만의 운동장 만들어 달래잖아. 근데 또 여기 오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러면 지금 매립지에도 운동장이 있어요. 크게. 뭐 흔히 주민한테 현금 주긴 뭐고 어떤 공통된 어떤 공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공간이 많이 나왔는데 참 저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내가 뭐 좀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연구 안 해서. 거기까지 전에 생각을 못 해보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번 뭐 나중에라도 또 어떻게. 근데 저게 이제 사람마다 또 달라. 저게. 근데 이제 노인네들은 이제 지금 그 파크 골프 있잖아. 약식. 그 이제 약식 골프니까 카프 불고 그 주변에 그
그 골프장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변에 한 공간에. 근데 그거 해주면은 그 주경기장 주변에 어떤 게 이 균형이 또 깨지잖아. 예? 왜? 그 주경기장 오면서 이쪽에 뭐 족구 뭐 이런 거 해놓고 주차장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좀 맞춰서, 그 다음에 그 파크 골프 하면은 젊은 층들 또 싫어하잖아.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맞춰서 뭐 좀 해주고 활용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식장, 그 영화관, 커피숍뿐이 없잖아.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체력이 국력이라 했잖아. 요새 운동 안 해. 그냥 집콕에서 이거나 해야 돼, 핸드폰. 이런 세상 변화 때문에 또 애들이 와서 축구 차고 그리는 게 없어. 그것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저 공간을 무슨 애들 이제 시대 변화에 뭐 그렇게 해준다든가 뭐 바꿔야지. 근데 이걸 빨리빨리 전환해야지. 요새 자고 나면 변화되는데 그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빨리 바꿔야지. 그러면 이제 그 주경기장이 개막하고 그래서 특별히 뭐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네요. 없지. 없고 여기 분들 우리 여기서 뭐 아시안 게임 저기 하나보다 이거지 뭐. 그때만 그냥 뭐 앰프 방송만 퍼진 거지. 그러면 이제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어떤 정도로 했으면 좋겠나 그 부분은 아직 선생님이 생각을 안 해보셔서 이제 거기서 할 이야기 없으시다고 하시니 뭐 그러면 제가 이제 2014년 그때 또 지하철도 2호선이 이제 개통한다 그랬거든요. 네, 아시아드 중에서. 그것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생님 집하고 가까운 아시아드 주경기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역 거기 이제 막 공사하고 막 검암역에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이제 지하철이 땅을 파고 막 공사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그때 주민들은 어땠어요? 그때 주민들은 여기가 저 1호선처럼 지하화하고 1호선은 사실은 그 열차 폭이 커요. 정상적으로. 여긴 작게 했잖아. 그것 때문에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 조금. 지하화 해달라. 그리고 그 객차도 1호선처럼 그 크기를 크게. 근데 지금도 주민들은 불만이야. 그게. 왜? 저 1호선을 가보면은 지하에 공간이 엄청 많어. 그 뭐 탁구다이 할 공간 뭐씩. 근데 여기는 없잖아. 의자 하나 놓을 공간도 없잖아. 예? 그리고 지금 그 무인으로 2칸 다니잖아. 지금 여기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저기 콩나물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2호선을 무인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이제 그 무인으로 개통을 했을 때 그때 혹시 그 개통하실 때 그 무인 전 독자 타 보셨어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맨 처음에는 조금 운행에 차질은 있었잖아. 사고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개선돼서 한 건데 어쨌든 1호선하고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선생님 생각은 그 이제 그 2호선이 무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또 이 예산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은 또 괜찮더라고. 그냥 이해하려고 덤비는지. 그 승무원들 저길 하면은 그것도 비용이잖아.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저쪽도 경비가 더 들니 뭐니 해도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열차도 저쪽처럼 1호선처럼 사실은 앞을 보고 크게 했어야지. 저거 갖고는 앞으로 검단 저기 발전하고 그러면은 천상 이게 엄청. 그다음에 여기 루온시티 여기만 봐도 지금 이거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이제 무인으로 하기에는 지금 인구 들어오는 앞으로의 예상집에서 좀 너무 지옥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지옥 처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한량을 늘린다고 그래도 얼마나 더 이어서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로 자꾸만 얘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횟수도 빠르게 다니갔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안전은 더 리스크가 생기겠지. 그럼 선생님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다 있는 승무원이 있는데 네. 승무원이 없는 지하철을 딱 탔을 때는 어땠어요? 맨 처음에 탔을 때는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근데 뭐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 있더니 괜찮더라고. 요새는 계속 이것만 이용을 해. 그냥 뭐 무감각해진 건지 받아들인 건지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좀 불안했지. 조금. 이게 괜찮나 하고. 왜? 새로운 거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다 타고 다니다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네. 이제 개통되면서 선생님 생활이나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떤 생활상이 뭐 바뀐 게 뭐 있나요? 편하지. 편해졌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보러면 일단은 저는 뭐 차는 공직 벗어나면서 이제 차는 다 없애고 그냥 뭐예요. 조그만 거 소형 뭐 시장 보러 가는 그런 것만 끌고 다니는데 또 강의가 나갈 때 그거 갖고 가고 이러는데 이 지하철 아니면은 약속을 못 맞추잖아. 시간 약속을. 그럼 더 생활상이 더 좋아졌다는. 그 생활이 뭐 차 이용하는 사람은 밀리나 마나 목욕탕 가도 차 끌고 다녀. 근데 우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편리함이 생겼어. 그건 왜 딱딱 떨어질 수야. 근데 차 갖고는 못 맞춰. 빵꾸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것도 편리함이죠, 뭐. 그러면 이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이제 무입역에서 뭐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하고 싶다 뭐 하는 지하철을 어떤 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다니는 시간에 뭐 좀 서서 다니고 좀 콩나물은 아니더라도 서서 다니는데 뭐 아직은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앞으로 검단 신도시 그다음에 루원시티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 승객 수요가 증폭되면은 어떻게 할지 뭐 다 준비들 허갔죠 뭐. 제가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공통 질문으로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공천천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공천천이 네.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공천천이 지금은 뭐 생태하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거 너무 그냥 그 구호에 외치지 말고 좀 다는 아니래도 생태하천을 이끌 수 있는 구간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어. 다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생태하천이 이루어지기 쉬우면서 또 보존되기가 빠른 게 상류야. 상류. 그래서 그 대인고등학교 위에
거기부터 여기 정수장까지라도 만들어 달. 거기부터도 선택과 집중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길 하면은 지금 더 용지가 모르기 전에 주변에 천상 그 농용지 도로 있잖아요. 차도 내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뭐 1m라도 만들어서 빨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밤나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냥 공사했다 뺐다 뭐 이러지 말고 좀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좀 뭐 거기에 그 수종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라도 사실은 그 지정학적인 걸 원주민만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또 근데 여기 원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거기를 참여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야. 근데 그 사람들하고 자꾸만 믹스하고 토론해야 돼. 그래야 그 공천천 원줄기 말고 새로 나오는 개울들 있잖아. 그것도 좀 살펴봐야 돼. 왜 그런 데서 오염된 게 좀 나와. 그리고 여기도 잘 하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주변 그 농지에서 오염수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오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공천천은 이제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공천동 마을 있잖아요. 예. 그 마을은 또 어떻게 보존되고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다 변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지켜주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은 그 마을은 다 변했어요. 왜? 그 뭐 빌라촌 아파트. 근데 이제 나는 조금 건방지다고 그러잖아. 그 주변이 어차피 그렇게 개발될 때는 그 주변에 이제 우리 원주민 중에 한두 분이 사실 아파트 단지를 수락 안 해서 그 소단이 들어온 거야. 아파트가. 근데 그게 조금 더 들어왔으면 더 뭔가는 주거 환경은 주변 다 그다음에 발전도 조금 더 됐지. 왜 단지가 적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빌라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도 간혹 해. 그러면 빌라 사는 분들이 좀 들으면 속상할지 몰라도 이 주변은 우리 경남 아파트가 그래도 주변에 어떤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다. 왜? 그 환경이고 뭐고. 왜? 아파트 그 주변에 전지락도 깨끗이 하고 주변에 청소락도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느낌이 달릴 거 아니야. 그게 없었으면 거기 빌라촌만 됐으면 쓰레기 범벅 더 됐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왕 개발을 됐으면 경남 아파트 자리가 좀 더 크게 대단지로 개발이 됐으면 더 좋았었겠다 이렇게 생각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게 지금은 후회야 그 사람들이. 왜? 그게 이제 2곳 정도 늘어났을 거야. 이 어쪽이냐면 이 서쪽으로 연희동사무 쪽으로 2-3 가구가 그냥 알박이 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후회했지.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개발 안 되고 지금 현 자리만 개발. 그렇죠. 예, 한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단지가 해도 크고 빌라가 좀 적었으면은 주거 환경도 조금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상권도 날 수 있겠지. 사람은 더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서구에 살면서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예양심 댓글에서 이제 서군이라는 이런 자부심도 막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남 아파트나 공천동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 공천동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줘. 공천동 내 어디 가도 얘기하지. 인천에서 제일 공기 맑어. 그다음에 이게 허풍. 우리 아파트에서 이 천마산 계양산 보면 우리가 11층인데 내 정원이
몇 천만 평이야. 쫙 푸른 게 깔려 있는 게. 응?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 아빠 우리 여기 오면 공기 진짜 맑다고. 그리고 눈이 계양구 보면 눈이 일주일 늦게 녹아. 그게 이제 추위 때문이 아니야. 공기가 맑으면 덜 녹아. 내가 보기엔 공기 오염되면 더 빨리 녹아. 그게 이제 탄소 저기도 있으니.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또 딱 아파트에서 나서면은 산 그냥 그대로 유역에 걸어가. 그건 나만의 적이고. 근데 이제 또 나는 주변에 이제 선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정이 묻혀있고 묻혀놔서 그런 소리 허갔지만 결국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인천, 딴 데 몰라도 인천에서 제일 깨끗한 천이 공천천이야. 지금 내가 봐. 뭐 승기천은 그렇게 정화해도 냄새나. 근데 말말. 그 다음에 뭐 저 대곡천, 여기 신곡천도 우리 여기 또 갔는데 그 하천은 아니지. 그래서 공천천이 진짜 저는 어떤 서곳에 내가 먼저 젖줄이면서도 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요새 원수가 흐르면서 거기서 물에서 산소가 발생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힐링하기도 좋은데 조금만 갖고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공천천에 많이 놀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네요. 그 조금 있으면 그 공천천에 이제 그게 안 돼서 근데 벚꽃 피면은 많이 자라. 그다음에 거기 창포가 심었을 때 창포 축제를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창포 노란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을 이용한 뭐 이 사업이랄까 이런 거 무궁한데요 거기 지금 공간이. 그 공천천 옆에 뭐 누구 말대로 아까 그 노인네들 그런 골프장 만들기도 좋고 공간이.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그 공천동이나 공천천 기록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바라는 점 이런 거 있으세요? 아주 이제 기록으로 이런 부분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부분? 근데 제가 그거를 한다운다 실천을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서구청에 이제 공보실 같은데 우리 공천천에 옛날 모습이 있을 거라고. 그게 뭐 어디나 있잖아요. 뭐 옛날 흑백으로. 그런 거를 좀 이 공천정 경로당 같은 데라도 좀 그걸 확대해서 게시해서 뭐 그 사람들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의 우리 옛 모습이나 옛 지역에 대한 어떤 저기를 던져줌으로써 그래도 애양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역사도 더듬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당장 어떻게 뭐 자료도 우리도 사실 지키지 못한 죄지만 그게 옛날에 무슨 영상이니 뭐니 그게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래. 그런 걸 했으면 그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할 게. 그런 자료를 찾아서 네. 기록을 남겨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누님 모시고 우리 친구들 와서 모내고 그런 걸 몇 장 남겨놓고 나는 지금 그게 이제 자꾸만 시대 변화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문패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신문지 아니 저기 창호지를 싸서 그것뿐이 이제 나머지 뭐 그 놋그릇 그런 거는 너무 보관 어려서인데 뭐 흔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저 뭐야 가죽 남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내가 있는데 애틋하게 갖고 있어. 그런 면에서 공천동이나 공천천도 그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남길 수 있는 게 지금 사진뿐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이 노인정에 적어놓은 이게 우리 옛날 공천천이구나 뭔가 한번 그래도 공천
농촌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하게끔 한번 기회를 줬으면. 지금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면담을 1차하고 2차에 통해서 구술로 통해서 또 공천천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이것으로 이용호 선생님의 2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